지난주부터 한 주 내내 전국을 들썩였던 배우 정우성 씨 그리고 모델 문가비 씨 사이에 이미 아들까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단순히 유명 배우와 연예인의 스캔들 문제를 넘어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들의 결정, 그리고 혼인 외 출생자, 줄여서 혼외자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11월 22일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서 아들을 출산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이를 위해서 조용히 숨겨왔지만 용기를 내서 출산 소식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는데 저도 그 기사를 보고는 제가 TV를 잘 보는 편이 아니라서 문가비 씨를 잘 보지는 못했는데 이국적인 외모와 몇몇 인터뷰 기사에서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구나 이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도 그렇구나, 열애설 없이 그냥 출산을 했구나, 남편은 밝히지 않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문가비 씨가 출산한 그 아이가 탑스타 배우 정우성의 아들이다 라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정우성 씨의 소속사는 문가비 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다만 아이의 출산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사에 따르면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는 2022년 모임에서 만나서 사귀지는 않았지만 가깝게 지내다가 작년 6월에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분의 나이가 문가비 씨가 30대 중반이고 정우성 씨는 이제 50을 넘었다고 하는데, 미혼인 두 성인의 성적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우성은 문가비의 임신 소식에 태명도 지어주면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을 함께 논의했다고 하죠. 문가비 씨는 아이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위해서 결혼을 원했지만 정우성 씨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할 수 없다, 다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정우성 씨가 결혼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다른 연인이 있다라는 얘기부터 추가적으로 가십, 기사가 쏟아지면서 정우성 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는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모든 질책을 감수하고 가겠다, 죄송하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밝혔죠. 사실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 정식으로 교제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아이를 계획하거나 염두에 두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그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고 문가비 씨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용기 있는 결단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찾아온 소중한 아이, 그 자체로 너무 축복할 일이죠. 정우성 씨도 문가비 씨의 임신에 참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아이에 대해서는 달리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동안 정우성 씨가 공익이나 난민 인권에 관심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람한테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태명도 지어주고 산후조리원도 같이 논의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하고, 그 입장은 지금까지 달라진 적이 없죠. 정우성 씨에 대한 비난의 두 가지 큰 축은, 첫 번째는 문가비 씨는 결혼을 원했다고 하는데 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냐, 결국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정우성 씨가 결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로 다른 연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와 동시에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이나 기사들도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관계도 정리되진 않았고 정우성 씨가 여러 여성을 만난 기간이 겹친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정우성 씨가 쌓아온 이미지나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들이겠고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결혼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나눠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우성 씨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정우성 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아니면 결혼을 원했던 문가비 씨는 마치 피해자가 되고 결혼을 원치 않았던 정우성 씨는 가해자인 것처럼 비난을 화살을 돌리기도 하는데, 그런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를 미혼모를 만들었다 라는 비난도 있던데 그건 사실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문가비 씨의 엄마로서의, 그리고 여자로서의 결단과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난은 온당치는 않은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 정식으로 교제하지도 않는 사이에서 왜 관계를 맺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물론 자연스럽진 않지만 그 둘 다 성인이고 또 미혼이잖아요.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둘 다 아이의 출산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텐데 왜 피임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미처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아이가 생기고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갈등을 겪고 이혼까지 오게 되는 상황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전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커야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더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만 우리가 출산율 떠들고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정우성 씨에게 가장 큰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는 부분은, 문가비 씨는 아이를 위해 결혼을 원했다고 하는데 정우성 씨는 절대 결혼은 안 된다라고 했다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까지 문제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것은 좀 너무 나아간 몇 단계를 건너뛴 얘기 같고요. 일단 정식으로 교제하지도 않고 서로를 안정적인 연인으로 바라보지도 않았던 관계인데 갑자기 결혼이란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면 결혼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남녀 사이에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할 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생각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저는 어느 한 선택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결혼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오늘부터 갑자기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로서의 존중과 사랑, 인생을 쏟을 만한 책임과 열정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은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첫 번째로는 내가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감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은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는 건데, 우리가 연애만 해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 아주 얕은 관계만 맺어도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확연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특히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약속하고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유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모두 맞춰가야 한다는 건데, 덜컥 이 사람이랑 맞춰가자 하면 이게 맞춰지냐고요.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끝이 보이는 관계를 섣불리 시작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겠죠. 물론 태어난 아이에게 화목한 부모의 모습, 그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현실이잖아요. 각자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거겠죠. 결혼을 택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저는 남일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동안 정우성 씨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 바르고 진지하고 되게 공익적인 이슈에도 참여해 오면서 인간의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쏟아진 스캔들 속에서 대중들이 정우성 씨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에 대해서 실망감, 배신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런 비난까지 쏟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 앞으로 결혼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혼외자 논란이 계속 부각되는 측면이 저는 좀 우려되는 지점도 있는데요. 이미 정우성 씨가 친자임을 인정하고 친부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이상 혼인 중 출생자나 혼외자, 혼인 외 출생자의 차이는 없거든요. 친자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만 차이가 있던 건데,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엄마는 자녀를 직접 출산하기 때문에 그 아이와 엄마의 친자 관계는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런데 아빠와 그 아이의 친자 관계는 요새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되지만, 아버지와 아이의 친자 관계는 출산 자체로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면 당연히 누가 아빠인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우리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남편의 친자로 추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혼인 외 출생자는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는 바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아버지가 내 자녀가 맞습니다. 인지라고 하거든요. 인지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혼인 중 출생자로 친생자 추정이 된 친자든 혼인 외 출생자이지만 인지를 통해서 친자가 되었든 이미 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법률적 효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친부, 친자예요. 부모가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 또는 결혼했지만 이혼했느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부, 정우성, 모, 문가비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정우성 씨나 문가비 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각각 떼보면 자녀로는 이 아이가 나오지만 배우자란 애는 서로가 없는 거죠. 보통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다음에 이혼을 해도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모가 있어 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중에서도 아이한테 잘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정우성 씨가 워낙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아온 탑스타이고 역시 인기 모델인 문가비 씨 사이에서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서는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놀랐지만 먼저는 그들이 더욱 놀랐을 일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평생 동안 그 아이의 성장을 두고 최선의 방향을 논의하고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일입니다. 각자만의 도덕적 잣대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어려움과 편견 또 어색하고 차가울 수 있는 시선을 뒤로하고 출산을 선택한 문가비 씨의 용기 그리고 문가비 씨의 그런 결단을 존중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우성 씨의 다짐과 결단 그 둘 사이의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모습들의 가정들이 있고 다양한 부모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밝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생각거리를 나눠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